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의회가 논란이 되어온 외유성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의계약도 공개 경쟁 입찰로 바꾸기로 해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AI로 대규모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반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임금 체불 등으로 시끄러웠던 한 시내버스 회사가 이번에는 접촉사고를 일으킨 운전기사에게 보상금을 전액 부담시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군산과 고창 등 4개의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차츰 추워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재량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도의원이 구속되자 전라북도 의회가 앞으로는 의원 재량 사업비 편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매년 도의원들 재량 사업비로 책정하는 예산은 의원 1인당 4억 5천만 원. 도의원 지역구의 도로나 가로 등 노인정, 학교 시설 개선 같은 소규모 사업들을 해결하는 예산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편성하는 과정부터 의원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일부 의원들은 해당 사업비를 쌈짓돈처럼 쓰면서 공사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왔다는 것. 의원 구속 사태까지 빚어지자 도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재량 사업비를 앞으로는 어떻게 편성하는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부정적 시각과 업자와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의원 스스로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발표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지방의원 재량 사업비의 모든 문제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관여하며 리베이트를 받아온 점에 비춰보면 편성에서 손을 떼는 것만으로는 리베이트 관행을 바로잡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년도 재량 사업비의 내역을 의원별로 공개할 수 있는지 묻자 기자회견장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는 거고요. 숨길 일도 아니고. 그것이 제일 확실한 답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공개하면요. 지역 주민 간에 이쪽 마을 해달라는데 난리 나죠. 하고. 재량 사업비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의원별 재량 사업비 편성 내역과 집행 과정 공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편성은 물론 집행에도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도의회가 바꾸기로 한 게 또 있습니다. 그간 이 외유성인 프로그램에 수의계약으로 특혜 논란까지 빚어온 해외 연수인데요. 계약은 경쟁 입찰로 내용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시민단체는 여전히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9월 동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평생학습 제도를 살펴보고 지역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모차르트 생가와 유명 성당 등 관광 일정이 적지 않아 외유성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위원장이 동료 의원들의 여행비까지 대납해준 일이 불거져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정이 평생 교육을 테마로 하지만 이제 간혹 이제 그 관광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 접목시킬 분야가 있잖아요. 의회는 말 많고 탈 많은 해외 연수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상임위별로 수의 계약 방식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을 사무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연수 계획을 상임위가 통보하면 사무처가 공개 경쟁 입찰로 여행사를 선정해 의원의 개입 여지를 없앤다는 겁니다. 테마별로 목적에 맞게 피트를 통해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일도 없을 거라고.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계약 방식을 바꿨다고 해서 외유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연수의 취지를 되찾기 위해 의원들 스스로 과제를 이행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베껴 쓰거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세금 들여서 갔다 온 건데 다른 의원들도 참고하고 자료로 축적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지역 현안 등의 과제별로 의원들이 연수를 선택해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빠르면 내년 착공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열린 제6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평택과 부여 그리고 익산을 잇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 실지 협약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에 착공될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총 길이 138km로
2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호남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 격동의 병신년을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역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광장의 촛불 물결일 텐데요. 평화스러웠지만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던 광장의 민심을 고차원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 집회는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졌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국정농단 뉴스는 그동안 가려졌던 진실을 들춰냈고 5차 촛불 집회가 열린 광화문에는 200만 군중이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같은 날 전주 충경로에도 2만 명, 도내 6개 시군을 합하면 2만 5천 명이 한마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세 차례의 대통령 담화에도 민심 위반은 더욱 심해져 호남에서는 0%라는 최악의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합니다. 날씨는 갈수록 추워졌지만 지역별 집회는 끊이질 않았고 대통령 탄핵 요구도 더 거세졌습니다. 오늘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보태야 대통령이 퇴진할 것 같아서 아이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촛불은 금방 바람에 꺼질 수 있는 전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촛불은 촛불이 아니고 산불이거든요. 산불은 바람이 불면 더 커져요. 광장 민심에 압도된 국회는 결국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전북 시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탄핵 이후 한국 사회 변혁에 관심을 갖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탄핵 정국에서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정말 끝입니까? 계속된 촛불 집회를 통해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합니다.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2016년 광장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명예혁명이자 향후 한국 사회 재편의 동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삼성합병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정한 국민연금공단 문영표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을 공식 선언하고 오늘 가칭 개혁보수신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전북도당 당협위원장 9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신과 함께 탈당해 개혁보수신당으로 옮길 예정이라며 다음 달 11일 전후에 창당 대회를 갖고 신당이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 진영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어제 도의회를 찾아 한국 정치를 짓눌러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 구조를 폐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탈당파와 합당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정치는 명분이자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I의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동원에 반발하자 도청 직원이 대신 나가는 고육체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용지면의 한 산란개 농장. 흰색 방역복을 입은 도청 직원들이 닭장에서 닭을 꺼내 구덩이에 파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엉거주춤 서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성탄절에도 살처분 현장에 동원돼야 하냐며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자 도청 직원들이 대신 불려 나왔습니다. 도청에 약 100명 이상의 공무원, 김제시에도 약 150명 이상의 공무원이 투입이 돼서 AI 살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제시청 공무원과 도청 공무원이 살처분을 도맡고 있는 것은 도내 동원 가능한 용역 인력이 100명도 되지 않기 때문 정부가 대책 없이 반경 3km 이내
60여 농가 160만 마리에 대한 신속한 매몰 처분을 결정하자 애꿎은 공무원들이 나와 닭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내년 계획에 몰두해도 시간이 모자랄 상황,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농가들이 살처분도 하고 백신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력으로 다 합니다. 지원 없이. 밀집된 사육 환경 개선이나 겨울철 입식 제한 같은 적극적인 대책은 십수년째 미뤄두고 사후 약방문격인 살처분만 반복하면서 병폐는 끊이지 않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AI, 국가 재정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AI 확산 여파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1년째 매년 31일 저녁에 열렸던 웅포 곰개나루 해넘이 축제를 취소했으며 군산시도 새해 첫날 새만금 방조제 수변로에서 열릴 예정인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임실군과 김제시 역시 AI 확산 방지와 축산 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임금 체불 등으로 시끄러웠던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이번엔 접촉 사고를 일으킨 운전기사에게 보상금을 부담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 시외버스 한 대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앞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뒷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피해 차량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 등에 들어간 비용은 200여만 원. 과실은 운전기사에게 있지만 관련법은 버스 회사들이 공제조합을 만들어 대신 보험금을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사고 처리 비용은 버스기사가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 회사 측이 A씨에게 징계와 불이익을 내세워 자부담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통장 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A씨가 회사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면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징계를 먹을 것 같고 또 뭐 이후에도 많이 곤란하다. 그래서 자기가 자부담으로 할란다. 도내 노동단체는 버스 회사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악의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고 처리를 자비로 처리하라고 종용하는 회사에서 배출한 친절기사는 모두 조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이제 기사님이나 회사는 음성 처리한 걸 몰랐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는 최근 전주시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 근로자를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해온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완주군은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박찬익 기자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올해도 문화관광체육부 심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2년 이래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대표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평선 축제는 올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테마 마을별 공간을 연출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 신명과 흥이 세계적으로 통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적인 콘텐츠를 체계화시켜서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올 한 해 44개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 120개 팀을 유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7만 6천 명이 방문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94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습니다. 완주군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와 농공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업단지 규모는 321만 평에 달하고 524개 기업을 유치해 3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와 농공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많은 기업들이 몰리고 주민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올 들어 724가구 995명의 귀농 귀촌 세대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8%가량 늘어난 것인데 남원시는
이사비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영농기술교육과 주민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이주부터 정착까지의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단속합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주시는 어제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재능 기부에 앞장서온 업체 대표 18명에게 오순도순 나눔터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선정업체들은 그간 독거노인 점심 대접과 소외계층 명절 선물 전달, 장애인 반찬 배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2년 이상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도내에서 고등학교 3곳이 국정역사교과서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고등학교 1학년에 한국사 교과를 편성했던 고등학교 98곳 가운데 3곳이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지난주에 교과서 주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고등학교에서 학점제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교육감은 확대 간부 회의에서 고등학교의 학점제 도입은 대입제도 개선과 연결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해 필요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주는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치가 전주를 대표하는 산업의 하나로 육성됩니다. 전주시는 명품 김치 산업화를 위해 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명품 김치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국내외 판로 개척에 나섭니다. 또한 사업단은 관련 연구와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부안 젓갈과 연계한 상품 개발에 나서고 체험 판매관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가구 수가 70만 세대를 넘어선 가운데 1인 가구 수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전라북도의 전체 가구 수는 71만 7천 가구로 5년 새 8.7%가 증가했으며 1인 가구는 구성원별 가구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29.8%에 달했습니다. 한편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53명으로 지자체 가운데 전주시가 가장 많고 임실군이 가장 적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제시 황산면 남양 2마을 32만 3천 원, 진천마을 20만 원, 중목마을 15만 5천 원, 마산마을 32만 9천 원, 남원시 왕정 10통 한우물마을 40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200면 효촌마을 29만 1천 원, 수곡장학회 이사장 양혜성님 10만 원, 강남부동산 손태결님 10만 원, 찬영 김회점 10만 원, 서북주 내과의원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경방루 소승아님 30만 원, 정진은님 10만 원, 이석종님 5만 원, 임실군 강진면 이목마을 26만 9천 원, 이윤마을 4만 3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임실군 신평면 하가마을 21만 원, 산촌가든 이옥자님 20만 원, 아이더 한성철님 5만 원, 김희돈님 10만 원, 조성현님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2017년 정유년 닭띠해를 맞아 오늘부터 닭과 관련된 유물을 선보입니다. 익산 시립합창단의 정기 공연이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국립합창단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펼쳐집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뮤지컬 페임이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명사들의 이야기와 국악을 함께 즐기는 국악 콘서트가 오늘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열립니다. 신남식, 한종일, 김영구 3인 사진전시회가 오늘부터 교동아트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부안군은 오는 31일 변산 노을광장 일대에서 제5회 변산반도 해넘이 어울마당을 진행합니다.
완주 봉동읍 원구만 마을 만경강 둔치에서 오는 31일 해넘이 연날리기 축제가 열립니다.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오늘 전주 고용센터에서 개소식을 갖습니다. 무주 최북미술관은 내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체험 프로그램 야행을 진행합니다. 무주군은 겨울방학 동안 군청 등지에서 일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날씨입니다. 군산과 고창 등 4개의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차츰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4도, 완주 3도, 장수 2도 등 3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상은 바다의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 전망이어서 선박 운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